이거는 차는 그냥 나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밖에 안 되고요. 그냥 내 생명이 지금 도로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방금 전에 큰 화물차 하나가 지나갔죠. 그래서 하는 말이, 특히 이런 시골길에 저렇게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도로에서 본 차량을 제가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트럭, 그 다음에 롱 비어프, 조금 길이가 긴 트럭이 한 종류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로드 트레인이라고 진짜 길이가 긴 화물 트럭이 또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 그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다니잖아요, 트럭이. 근데 그게 어쩔 때 보면은 세 개까지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점은, 이 화물차라는 게 속도를 한 번 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를 줄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화물차 뒤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되게 속도가 안 나고 천천히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차 뒤에 붙게 되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도로에 있는 돌멩이가 그 바퀴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게 총알처럼 발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차 창문에다가 딱 박히면은 딱 바로 금이 갑니다. 저도 하나가 있어요, 금이. 이게 뭐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 유리금 효과인가? 이게 금 간 게 위험한 게, 한 번 금이 갔다고 그대로 내두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금이 퍼져갑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차량용품점을 가면은 그 금을 임시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직접 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얼른 카센터 가셔가지고 차량 유리 교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그 휴게소라는 게 개념이 우리나라랑 똑같지가 않아요. 뭐 운전자 쉼터 같은 데가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이랑 보통 이렇게 트럭들이 잠깐 스탑했다가 가는 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먹거리들 있고 좀 편안하게 쉬는 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공간은 주유소, 특히 트럭 스탑 주유소라는 데가 있어요. 큰 차량들 주유할 수 있는 곳이랑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샤워실이랑 그런 데가 같이 있는 트럭 스탑 주유소에서 밥도 사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이거를 먹었어요. 입이 안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가관이네요. 얼굴은 불긋불긋하고 혀는 파래서요. 태극기를 형성하는 모습 같긴 하고. 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지루해요, 이 장거리 운전이. 차를 진짜 1시간 정도 볼 때도 많고요.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는 데를 그냥 넉넉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건물이 없으니까 제 속도를 체감도 하지도 못하고, 계기판을 이렇게 주시를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안 하는 그 와중에 속도가 막 올라가 있어요. 조금만 긴장을 풀면 120km 이렇게 가요. 근데 120km로 가고 있고 오는 차량도 120km일 때, 계산을 지금 제가 대충 해봤는데, 내 눈 400m 앞에 갑자기 뭐가 출몰한다고 하면은 제가 6초 동안 한눈을 팔잖아요. 그럼 그걸 못 보고 바로 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계산이 틀렸다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하지만 뭐 계산이 틀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호주의 도로는 진짜 자기가 집중을 조금 긴장을 놓는 순간 속력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그럴 때일수록 전방주시랑 후방주시를 잘 해야 됩니다.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뭐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를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도로도 없는데 규정속도 뭐 100km, 110km를 지키면서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가도 자기가 속력을 다시 줄이고 그런 조심성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답답해할 바에 내 한 몸 잘 간수하자 싶어서 진짜 규정속도를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일찍 가서 빠르면 얼마나 빨리 도착한다고. 빨라봤자 한 몇 분밖에 안 빠르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마을에서 잠깐 주유를 하고 멈춰서 주유를 하고 왔는데,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에 한국인 분이 계신 거예요. 도로에 갑자기 차를 갓길에다 대고 내리시더라고. 한국인이네? 뭐 하시는 거지? 하고 보니까 장갑을 끼고 내려서 그 도로 위에 있는 캥거루를 도로 변으로 치우고 계셨습니다. 캥거루가 진짜 많아요. 캥거루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캥거루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캥거루를 치는 그게 사람 한 명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캥거루랑 사고가 나는 거는 진짜 그게 랜덤이에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고가 나는 법도 있고, 조심을 딱히 안 하는 사람이 끝까지 캥거루랑 사고가 안 나는 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야간 운전은 피하시고, 그 야간에 불빛을 보고 걔네들이 몰려든대요. 그 야간 운전은 조금 기피
필드가 있어요. 설치하셔도 좋고 아예 중고차 구매하실 때 그거 있는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캥거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저번에 샷타운에서 일할 때 그쪽에 우리가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칼 뜨면은 캥거루를 가끔씩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와, 캥거루 무섭다. 아, 내 차랑 캥거루랑 부딪히면 안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면 제 사수는 호주인이었거든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동물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유독 그 사람이 동물을 더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호주의 전반적인 호주의 분위기 자체도 동물을 진짜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캥거루를 치면은 그 캥거루 안에 주머니 있잖아요. 파우치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캥거루에 고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고환이 없다면은, 여자라면은 파우치 안을 확인을 해서 그 아기 캥거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캥거루가 살아있으면 꺼내서 자기가 잠깐 임시보호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멈춰서 그 동물 관리, 동물 보호소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서 기다리고 인도를 해서 가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다르죠. 제가 캥거루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럴지는 몰라도, 저도 나름 그렇게 야만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캥거루랑 부딪힐 내 차 걱정만 했지, 캥거루를 그렇게 확인해볼 생각은 제가 진짜 전혀 못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광하게 됐기도 했고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는 방금 제가 봤던 그 한국인 분처럼 자기가 사고를 낸 캥거루나 동물이 있다면 도로가 옆으로 치워주는 게 매너입니다. 근데 방금 그 한국인 분은 자기가 사고를 낸 것 같진 않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내고 간 거를 수습을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공사 때문에 그래요. 호주에서 장거리 운전하면은 무조건 도로공사 마주칩니다.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 호주가 땅이 넓잖아요. 그만큼 도로도 진짜 많아요. 진짜 항상 어딘가는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공사. 그래서 이런 도로공사 11쪽으로 가셔가지고 롤러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 된다고. 갑자기 직업 얘기로 빠졌지만, 그래서 그 트래픽 컨트롤러가 항상 도로를 멈추고 개방하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시내에서는 팻말을 들고 신호수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넓은 도로공사 있잖아요. 넓고 좀 외진데서 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간이 신호등을 저 회사 쪽에서 설치를 해놓고 신호수들끼리 우전을 주면서 우리가 보고 멈출 수 있게끔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짜 그 도로공사 간격이 너무 길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를 받느라고 제가 진짜 한 10분 넘게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호주 사람들은 그런데 불만이 없습니다. 네, 이때다 싶어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때 쉬는 건지 언제 쉬겠어 하고 아무런 불만 없이 쉬겠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었다면은 창문 밖으로 얼굴이 나갔을 텐데. 여러모로 여유로운 국가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안 핏줄이 좀 차량 정비 핏줄이에요. 저희 집안이 차량 정비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친오빠거든요. 저희 친오빠가 경력은 물론이고 그 공부 자체도 정비 공부를 했었던 아예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오빠한테 항상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제 가족한테 유튜브 하는 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었다가
찍는 과정 중에서 뭐 불법적인 일이나 긴장을 늦춘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순간은 절대 없었으니까요. 걱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